1년 365일 날씨가 맑고 포근하면 생활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농사 짓기에는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겨울에 시린 공기나 소복이 쌓인 눈을 즐길 수는 없으니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어요. 게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인류는 이를 극복하려고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추위나 더위 혹은 비를 이기는 법을 발견했을 거고요.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겸손도 배웠을 겁니다. 넓게 보면 날씨가 변덕을 부려서 얻는 이익도 적지 않은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늘 한결같지는 않죠. 때로는 투덜거렸다가 때로는 옹졸하고 인색했다가 변덕을 부리는데요. 그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사랑도 더 많이 표현하게 되니까 변덕스러운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아무튼 트로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샘물님께서 쏭디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저 오늘 병원에 갔다 와서 약 먹었더니 잠이 솔솔 와요 해주셨네요. 아니 샘물님 왜 그렇게 자주 아프시는 겁니까? 아프지 마세요. 2627님께서 아트 만만세!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행복한 아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네요. 오해와 이해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합시다. 송민경 만세!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도 쏭디도 잘 새기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오늘은 날씨 포근 하루 행복 주는 아트 쏭디님 교수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 1등이라고 외쳐주셨지만 5등입니다. 9192님께서 산보님께 기회합니다. 민경님 이번 일요일인 10월 29일 정선 전시 중시조 정선군 휘선공 시향제를 강원도 서운산 묘소에서 봉행합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종친분들의 무탈하시기를 발언하며 가능하다면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신청곡이 없고 그 교수님 모시는 날이라서 이렇게 무탈하시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해부산 마해대구님께서 오랜만에 생방으로 만나는군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민바라게님께서도 오늘 드디어 생방인가요? 라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유희진님께서 영원한 나의 별 쏭디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고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오보쟁이님께서 쏭디님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아트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이에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동식 교수님 만나러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033님께서 민경누님 이거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잘 그렸습니까?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진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노란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인데 노란색 머리니까 저는 아니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매력있게 잘 그리셨네요. 그 만화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제 감상평은 잘 그렸다. 하지만 여자가 좀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 감상평이었습니다. 민바라기님께서 쏭디님 저번 주에 감기 걸리신 거 다 나으셨나요?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목이 아프고 오늘 제가 감기는 아니었고 후두염에 피곤해서 후두염에 걸렸는데 오늘은 목이 아픈 건 나았지만 며칠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사실 목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살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이동헌님께서 아무튼 오늘은 날씨 포근한 하루 쏭디 사랑합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해주셨네요. 부끄럽게 감사합니다. 오부쟁이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희진님께서 고민타파 황제 천재 작곡가 오동식 교수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오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 감상 의견도 들려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2242님께서 송구리당당 송당당 공사 다망한 가운데 향기로운 아트에 비장한 각오로 출정합니다. 호호호 해주셨는데 왜 비장한 각오로 오셨을까요? 갱상도 머신마님께서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에 걸지 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유, 저야 항상 잘 지내죠. 네. 교수님은 감기 잘 걸리시는 편이세요? 잘 걸리나? 건강하시나 본데요. 아니요, 저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할 때는 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운동을 좀 많이 쉬면 가끔 조금씩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방접종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운동장에 나가죠. 아 그래요? 네. 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잘 안 걸리신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송파땡님께서 송디 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 씨 집안에 결혼해서 온 지가 40년 넘었는데 저보다 9살 아래 시조카가 갑자기 저세상 가서 슬퍼요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위로를 오씨 집안에 한 분이 돌아가셨네. 네, 9살 아래 시조카가 돌아가셨다고. 에이, 삼가 영복을 빕니다. 가요 대백과 오늘은 교수님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리 뭐 한동안 최고의 히트곡이었죠. 네. 안동역에서.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는 이 가사를 쓰기까지 애절한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사연이 이제 요즘의 사연이 아니고 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김병걸이라는 작사가인데 네.
김병걸 씨 고향이 바로 그 안동 옆에 있는 의성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동역도 잘 알고 거기 그런 얘기들을 잘 알아서 이제 이거를 썼겠죠. 네. 근데 원래 그 안동역사 뒤편에 네. 그 5층 전탑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탑은. 근데 역사는 이제 딴 데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년 전쯤에. 근데 그 전탑 우리가 5층 석탑은 많이 들어봤는데 전탑은 많이 못 들어봤죠. 네. 신라 시대에 이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외국 중국이나 뭐 이쪽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지은 탑이 전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탑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벚나무가 있나 봐요. 벚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거에 얽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기 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그 영무원으로 있던 어느 한 남자가 그 겨울밤이었는데 한 처녀가 열차에 내려서 내리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무원 이 사람이 간호를 하고 막 해서 그분을 이제 집에까지 모시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이 여자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남자분을 찾아온 거죠. 근데 하필 처녀 총각이었어. 아이고. 그럼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에 빠졌겠죠.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수시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근데 거기 그 근처에는 데이트할 만한 장소나 이런 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탑 주위를 돌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을 나눴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서 그 사랑의 증표로 벚나무를 거기다가 심었대요. 와. 한 그루씩. 그래서 두 그루를 심으셨다고 하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분이 아마 그 비밀 결사 조직 그러니까 항일 조직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던 네. 투사였던 거죠. 그런 그거를 이제 일본 형사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벚나무가 죽지 않는 한 내가 분명히 올 테니까 어떻게? 여기서 만나자. 이제 그러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남자분은 이제 만주로 도망을 간 거죠. 여기서 있으면 뭐 어쩔 잡힐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만주까지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부터는 이제 소식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해방이 되고 그리고 6.25가 터졌잖아요. 네. 그 6.25가 터져서 그러던 와중에 그 여자분은 정말 매일 거기 와서 사는 거죠.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북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북한군에 편입이 돼서 북한군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 내려왔다가 보니까 그 안동역에서 그 벚나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찾아왔겠죠. 본인도.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국군에 투항을 하고.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본인도 매일 거기를 나온 거죠. 와.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참 애절한 두 사람의 그 사랑이 10년을 거슬러서 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그렇게 돼갖고 결국은 뭐 결론은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의 일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결혼했겠죠? 했겠죠. 우리가 진짜 했을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 사연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이 김병걸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안동역을 또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네. 김병걸 자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가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사에 이렇게 진심이 담긴 가사들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성 씨가 또 구성지게 또 불러주셔갖고 네. 네, 히트가 됐죠. 네. 네.
네, 안동역에서. 저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는 그 느낌이 좀 스토리가 달라지겠죠? 네,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유희진님께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얼마나 눈이 빠지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지, 가사에서 영화 시나리오가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3033님께서는 진성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약간 애절하고도 신나는 노래지만, 저는 이 안동역에서를 들으니까 안동 소주 40도를 2병 먹다가 필름이 끊겨서 만행을 저지른 게 기억이 나네요.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태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3769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주말에 쇼핑하러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옷을 사고 화장실에 갔다가 쇼핑백 속에 지갑을 넣어두고 볼일을 봤는데요. 하필 딸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나오다가 쇼핑백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야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다시 갔는데요. 그 사이에 쇼핑백이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분실물 신고 들어온 거 없나 해서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새 옷인데 지갑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갑에 돈은 얼마 없었지만 신용카드며 신분증 재발행하려니까 올라오는 화를 노래로 눌러보려고 합니다. 좋은 노래 좀 들려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일은 정말 많지요. 네. 누구나 뭐 이렇게 잃어버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뭐 당장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 카드하고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걸 다 잃어버리셔서 우리 그 어머님이 이제 지금 92세이신데 와. 병원에서 아마 잃어버리셨나 봐요. 근데 잃어버리시고 전화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별일 아니라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카드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신고하잖아요. 네. 근데 이 노인은 아마도 이제 카드를 잃어버린 게 처음이시래요. 그러니까 큰일 난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 재발 그거 이제 해서 해드리고 이제 다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이게 큰일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가끔 수시로 잊어버리다 보니까 네. 그냥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구나 하고 신고하고 네. 그러면은 다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쪽에서 네. 별일도 아닌데 네. 그리고 요즘에 카드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네. 그러니까 지갑에 현금이 많으신 분이 별로 없으세요. 맞아요. 네. 요즘은 지갑 잃어버려도 네. 카드만 신고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분증이나 카드. 그래도 그 돈 정도야 많이 뭐. 잃어버린 거 그럼. 치고는 말고는 그럼요. 더 예. 좋은 거니까 액땜했다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깝긴 하네요. 근데 뭐 옷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잃어버린 거는 그냥 액땜이다. 액땜도 아니죠. 뭐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분실 신고를 좀 늦게 하시는 그런 분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고 그런가요? 기대했다가 오히려 안 오면 더 답답해지니까 네.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참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 달밖에 안 된 지갑이었는데요. 그 주유소에서 차 기름 넣다가 카드를 지갑에 넣고 지갑을 이제 차 천장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주유소 주유구를 문을 닫고 그대로 차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다시 내려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없고 온 길을 다시 돌아봐도 없고. 시속 10으로 이렇게 찬찬히 와도 없고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미 벌어진 일을 놓고 막 화를 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딸한테 또 이제 전화해서 너는 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지갑을 잊어버리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딸 드리는데. 잘못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화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내면은 좀 심하게 낼 때도 있죠. 최근에 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뭐 학생들 때문에 훈육하시느라. 아니 그건 학생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학생들한테 뭐 그렇게 화낼 일이 있나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이제 뭐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괜히 그 정의로운 화내네요. 괜히 이제 그래서 뭐 그래 본 적은 있지만 네. 근데 전에 그랬고요. 근데 그것도 지나 보니까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네. 지갑이나 물건을 분실했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376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노래 두 곡 골랐습니다. 네. 김종호 씨의 하얀 나비와 그 다음에 박강성 씨의 내일을 기다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희진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보면 진짜 해탈한 달마 같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4478님께서 가까운 일본의 정직성을 소개합니다. 한 친구가 기차역 벤치에 지갑과 우산을 놓고 기차를 타고서야 깨쳤답니다. 애를 태우다가 약 6시간 만에 그 역에 다시 돌아와서 벤치에 갔는데 거기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답니다. 놀랐죠. 그 지갑에는 온갖 카드와 사진 등이 들었는데 고스란히 되찾고 난 뒤에 그는 일본을 다시 보기로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선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셨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예, 요즘에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디 놔둬도 그냥 12시간도 그냥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던데. 네, 저도 한번 신용카드를 그 현관,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진 저희 아파트 그 공동 현관에 떨어뜨렸나 봐요. 집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잊어버린지. 근데 한 이틀 만에 제가 그때 스케줄이 있어서 이틀 만에 들어왔는데 그 공동 현관문 벨 소리 위에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참 저도 뭐 그런 감사하고. 경우 많이 겪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319님의 사연입니다. 문자 보내려고 하니까 또 창피하네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켰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횡단보도 옆 기둥을 들이받아서 이마에 혹이 났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온 글 보고 답장하는 게 뭐 그리 급하다고 걸으면서 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켰네요. 이마의 혹이 아직도 아픕니다. 교수님, 위로의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뭐 그런 접촉 사고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네. 자동차 반반은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마를 받으셨대요. 아, 이제 이마는 이제 뭐 유리에 받으셨겠죠. 예. 네.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됐겠죠. 네. 저도 여기 불교 방송에 와서만 한 3번 정도 접촉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전 여기 주차장 내려가도 한번 옆에 저 벽도 한번 때려보고요. 네. 나가다가 뭐 그러니까요. 타이어도 찢어져 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어차피 차라는 것이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소모품이니까 그냥 네. 그러려니 하시고 네.
하다 보면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될 수 있으면 차를 타고서 딴짓은 안 하는 것이 좋죠. 네. 예, 저도 여기 저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가 옆에 때린 게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다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딴짓은 안 하는 걸로. 네. 네.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요즘에 핸드폰이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그게 얼굴을 때렸어요? 누워서 보다가 핸드폰을 얼굴로 탁 떨어뜨렸는데 너무 아파서 아프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핸드폰에 신경질을 낸다고 던졌는데 그 바닥에 던질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침대에다가 에잇 이러고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깨지는 건 싫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교수님은 스마트폰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주로 제일 뭘 많이 하세요? 제가 제일 긴 시간을 보는 건 책을 많이 보고요. 아,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책을 봐갖고 네. 하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눈 나빠진다고. 눈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다르시네요. 난 젊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젊게 사셔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한눈 팔다가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그럼 교수님 531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분도 두 곡을 골랐습니다. 오호, 네. 어떤 곡이죠? 그건 누구 탓이겠어요? 본인 탓이죠. 그래서 그건 너 이장희 씨 노래와 네. 끝이 없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끝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끝이 없는 길 박인희 씨 노래 두 곡 골랐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연 재난이 있네요. 재해 유형은 지진이고요. 발표 시각은 2023년 10월 25일 21시 50분입니다. 발생 시각은요. 2023년 10월 25일 21시 46분 30초고요. 위치는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의 규모는 3.4 정도의 지진이라고 하니까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즐거웠죠. 저는. 네. 그나저나 이 지진 일어나신 그 주위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음악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스윗송 스윗나잇.